안녕하세요, 다오월드입니다. 추석 연휴 모두 잘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잠시 일본에 다녀오는 바람에 한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요, 며칠 전 공유해드리지 못했던 파이 공지부터 다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파이 앱 메인 화면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관련 업데이트 내용은 이미 많은 분들이 다 듣고 체킹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 5개 파이 앱이죠. 커넥트 소셜, 파일럿, 그리고 파이캣 플레이스, 파이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드 오브 파이 챔피언십, 이 5개 앱들이 파이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에 참여가 되어서 코어팀으로부터 매주 제품이나 기술 및 디자인 멘토십과 피드백을 제공받았고 협업 세션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월별 지원금을 그 기간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이번 공지에 추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일단 이 파이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급작스럽게 나온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작년 연말로 돌아가 봐야겠죠. 파이 로드맵에서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은 이미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공식적으로는 지난 4월에 이 커넥트 소셜 앱 개발팀에서 정보를 살짝 흘려주었죠. 파이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으로 본인 파이 앱 포함해서 총 5개 앱이 지금 지원 앱으로 선정이 되어서 여러 가지 업데이트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고, 그래서 올해 4월에 제 영상을 통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파이투데이 때 공지를 보면요,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되는데요, 총 5개의 파이 앱이 성공적으로 이 첫 번째 세션을 종료를 하였다, 이렇게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총 12주간의 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4월, 5월, 6월 이렇게 3개월간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게 맞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업데이트된 파이 앱, 이 메인 화면 공지를 한번 읽어보면요, 이번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5개의 앱이 어떤 부분들이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었는지 코어팀에서 좀 더 상세한 설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커넥트 소셜 이 이미지를 공유를 해놓고 이제 몇 가지 진행사항이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는데, 물론 이런 이미지 한 장만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잠시 해드리자면요, 당시 인큐베이터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동안 커넥트 소셜 앱 개발자와 직접 소통을 하면서 그 현황을 체크를 해왔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이 인큐베이터 기간 안에 커넥트 소셜에서는 자체 마켓 기능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즉 소셜과 파이코인으로만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마켓 기능이 모두 커넥트 소셜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 앱은 파이코인과 아르테리움이라고 불리는 인앱 토큰을 활용을 해서 보상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소셜 앱인데요, 우리가 이미지나 글을 포스팅하게 되면요, 그 포스팅의 길이라든지 내용에 따라서 아르테리움의 보상량을 예측하는 그런 기능도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런 기능은 아르테리움 보상을 원하는 컨텐츠 제작자들에게 동기부여를 제공해 줄 수도 있고, 또한 재미 포인트를 함께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 커넥트 소셜 앱은 무료로 AI 챗봇이 함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에게 해당 게시물을 요약 설명을 부탁한다라든지, 아니면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해달라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챗 GPT에게 물어보듯이 여러 정보 제공을 또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소셜 앱이기도 하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컨텐츠 제작 때마다 이렇게 AI 기능에 의해서 자동으로 보상 예측 기능이 덧붙여진다라는 것, 상당히 큰 재미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커넥트 소셜에서 이렇게 인스타나 X처럼 짧은 포스팅만 공유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심도 깊은 글들, 여러 암호화폐 관련 글들, 여러 뉴스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블로그란이 따로 생성이 돼서 여기에서도 여러 이미지나 긴 글을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파이의 KYC 결과를 커넥트 소셜 앱으로 끌어와서 파이 KYC 통과자들만 이 커넥트 소셜 이 컨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추가 기능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러 개발을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실제 이 앱을 사용을 해보면요, 잦은 오류나 버그를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커넥트 소셜은 지난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이후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로 이 커넥트 소셜 개발자 리치 아담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지원 이후로 이 커넥트 소셜 앱 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파이 앱들도 지금 동시적으로 개발 중인데요, 한 예로 파이코인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가능하게 하는 파이 앱을 지금 개발 중입니다. 그리고 파이 생태계 내에서 기업이나 개인이 파이오니어에게 티켓 판매를 할 수 있는 파이 티켓 앱도 지금 또한 개발 중인데요, 아마 이 앱들 모두 빠르면은 이번 9월이나 10월에 발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이 단순히 그 해당 파이 앱의 몇 가지 기능만 개선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파이 앱 개발자들에게 파이 생태계 내에서 지속적으로 이 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큰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파이 생태계에는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파이 인큐베이터의 또 다른 앱이죠. 파이투고 앱을 한번 보더라도요. 지난 12주 동안 코어팀의 지원을 받으면서 어려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좀 더 직관적이고 쉬운 UI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서비스 예약자와 서비스 공급자의 인터페이스가 혼합이 됐어서 좀 직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파이코인으로 숙박업체나 교통시설을 예약할 때 마치 에어비앤비에서 예약을 하는 것처럼 상당히 이해하기 쉽게 UI가 구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파이투고 앱에서 여러 가지 테스팅을 해봤는데 상당히 놀라운 부분이 있었고요. 하지만 물론 단점도 몇 가지 보여졌습니다. 일단 파이투고 같은 경우에는 폐쇄형 메인넷 단계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 이 파이투고에서는요. 서비스 제공자로 어떤 컨텐츠를 포스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파이코인 100% 결제만 가능하고 부분적인 현금 결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이투고 플랫폼 수수료가 초반부터 존재하기 때문에 이 폐쇄형 메인넷 기간에는 이 서비스 제공자들이 파이투고에 쉽사리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올리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아직은 파이코인이 쉽게 현금화가 될 수 없는 부분, 또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분 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되고 나서 이 파이투고를 이용하고자 하는 여러 서비스 제공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 그래서 현재는 이 앱에서 소수의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자들만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폐쇄형 메인넷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이 100% 파이코인으로만 지금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이나 교통편들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실제 이 서비스를 사용을 해보고 긍정적인 리뷰를 남기는 케이스들도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파이코인이 확실히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게 된다면 이보다 훨씬 많은 서비스 제공자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큐베이터 프로젝트 중 하나이죠. 월드 오브 파이 챔피언십 게임을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국내에서는 흔히들 국기 게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일단 이 국기 게임 관련해서는 국내에서도 너무나도 좋지 않은 루머가 많았던 앱 중 하나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그 루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국기 게임은 국내에서는 해킹 위험 요소가 상당히 큰 앱으로, 그런 루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팩트 부분을 체킹을 하고 넘어가자면요. 이 국기 게임은 2021년 1차 공식 해커톤 수상 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국기 게임이었고요. 또 파이코어 팀에서는 아직도 이 앱을 잠재력이 큰 앱 중 하나로 인식을 하고 있고 파이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으로 선정을 해서 현재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코어팀이 바라보는 이 앱의 평판도와 국내 파이 커뮤니티가 바라보는 이 평판도가 상당히 상이하다, 좀 다르다, 그런 앱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제 채널 댓글 중에도 이 국기게임 해킹 관련한 소식을 문의해 주신 분들이 정말 많으셨기 때문에 올해 지난 2월쯤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잠시 다시 언급을 해드리자면요. 지난 2월에 이 앱에서 일시적으로 접속이 되지 않는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커뮤니티에서는 국기게임이 수많은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코어팀에서 이 국기게임을 차단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었지만요. 실제 코어팀에서 이 현상에 대해서 문의를 받았을 때는 코어팀의 크립토긴 같은 경우는 사실 무근이다. 국기게임은 최근 앱에서 호스팅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코어팀이 이에 대해서 따로 이 국기게임 개발팀과 연락을 해서 상황을 파악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커뮤니티가 제시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 국기게임이라는 앱은 코어팀이나 해외에서는 이 해킹 관련 루머가 크게 없는 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이 국기게임에 파이코인 결제를 하는 경우 이 파이 브라우저에서 연결되는 지갑 주소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당시 국기게임에서 파이코인으로 이제 결제를 시도를 해보면요. 정상적인 지갑 주소, 즉 월렛.파이로 연결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 상태에서는 비밀 구절을 입력을 하여도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공식 파이 지갑 주소가 또 변경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파이 브라우저에서 파이 지갑으로 우리가 접속을 할 때는 이 지갑 주소가 무조건 wallet.painet.com으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더 이상 wallet.pai의 주소가 아니죠. 그래서 wallet.painet.com으로 이 파이 지갑이 연결된 상태에서
비밀 구조를 입력하도록 한다면은 해당 파일 지갑은 큰 문제가 이제 없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이 지갑 주소가 맞는지도 한번 테스팅을 해 보았는데요. 참고로 저는 이 게임에 크게 관심은 없기 때문에 한 번도 이 쿠키 게임을 진행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게임을 조금 진행을 해보고 결제창을 한번 들어가 보았는데요. 일단 지갑 주소는 wallet.pinet.com으로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문인식으로 거래가 되지 않는 부분은 유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하기도 하고 상당히 찝찝한 결제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파이 지갑에서 지문인식으로 결제를 하는 게 아닌 이 비밀구절 입력을 통해서 지갑 결제를 하게 되면요, 유저가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했다 하지만은 내가 혹시 가짜 사이트에 비밀 구조를 입력하지는 않았는지, 혹시 지갑 주소가 조금은 다른 게 아닌지 이 불안한 마음이 지속적으로 들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정말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파이 앱에서는 정상적인 파이 지갑 주소로 연결이 되었다 하더라도 가능하면은 지문 인식으로 결제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이 지갑에서 지문 인식이 되지 않고 비밀 구조로만 결제를 하게끔 하는 파이 앱들이 종종 보이죠. 예를 들어 커넥트 소셜 앱부터 해서 심지어 코어팀에서 직접 개발하고 있는 파이어사이드 앱까지, 즉 파이 SDK를 통한 파이 지갑 결제 시 지문 인식 기능이 지원이 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함께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쿠키 게임 앱만이 지문 인식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않고 어떤 스캠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난 영상에서 커넥트 소셜 앱 개발자와 이 대화 내용을 한번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당시 이 개발자가 개발한 이 크라우드 펀딩 앱에서도 제가 앱 테스팅을 요청을 받아서 여러 가지 테스팅을 해보게 되었고요. 또 이런 테스팅을 해보다가 파이코인으로 이제 펀딩을 하기 위해서는 파이 지갑에 연결을 했어야 되고 24개 비밀 구조를 입력을 해달라는 그런 창을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지문 인식 기능이 제공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발자에게 파이 지갑 결제 시 이 지문 인식 기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앱이 공식적으로 출시가 된다 하더라도 많은 유저들이 의심을 하거나 혼란스러워할 수가 있다. 그래서 초반에는 많은 참여가 힘들 수 있다라는 피드백을 한번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앱 개발자도 당시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를 사실 맞는 말이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파이코어 팀 SDK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것이고 제가 여기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없다. 그리고 파이어사이드에서도 파일 지갑 연결 후 결제 시 지문 인식 기능이 제공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답변을 해주었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이코어 팀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할 것이다. 이런 답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파이 앱에서 파이 결제를 할 때는 개발자의 의향과는 상관없이 지문 인식이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지금 존재한다는 부분. 그래서 그런 한계성도 함께 이해를 한 채로 이 이슈를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쿠키 게임이 현재 코어팀의 인큐베이터 지원을 받고 있고 여러 그래픽적인 부분에서 여러 프로그레스를 만들어내고 있다, 코어팀에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앱이 아무리 정상적인 앱이라 할지라도 일단 국내 커뮤니티에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이렇게 생겨버린 이상 여기에 굳이 비밀 구조를 입력을 하고 결제를 진행을 하고 오랜 기간 본인의 이 파이 지갑이 해킹 노출이 되었는지 아니면 되지 않았는지 심리적으로 찝찝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쿠키 게임은 단순히 파이 게임 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찝찝한 부분이 존재한다면 굳이 접근하시지 마시고요. 다른 앱 위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파이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은요, 첫 번째 세션은 성공적으로 종료가 됐지만 올해 말 정도에 또 한 번의 파이 인큐베이터 세션이 실시가 될 것으로 지금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와 동일한 파이 앱들이 똑같이 지원을 받는다라기보단 아마 이제 코어팀에서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 잠재력 있는 몇 가지 파이 앱들이 선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게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들도 비공식적으로라도 어떤 업데이트가 나온다면은 한번 제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소식도 잠시 전해드리자면요. 6일 전에 제 파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네,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고 저는 일본을 방문하는 바람에 이 결과를 바로 알려드리지 못하고 지금에야 알려드리는데요. 총 2,200명이 이 설문조사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이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요. 파이 마이그레이션을 받은 후 온체인 락업을 실행하셨나요? 라는 질문이었고요. 단순하게 온체인 락업을 활용하는지 하지 않았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만 알 수 있는 세 가지 옵션들만 제가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총 2,200명 중 46%가 마이그레이션 이후 온체인 락업을 실행을 했다라고 답변을 주셨고요. 마이그레이션을 받았지만 온체인 락업 계획이 없거나 온체인 락업을 실행하지 않은 분들은
33%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마이그레이션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온챗 락업을 진행하지 못했다라는 분들이 22%로 나온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 채널 구독자분들이 대체적으로 이 설문조사를 아마 응해 주셨을 것으로 보이고, 제 구독자분들이 대체적으로 이 파이 생태계의 헤비 유저인 것을 감안을 하면 아마 파이오니어 전체 평균치보다는 이 온챗 락업 실행률이 좀 더 상대적으로 높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는 있겠는데요. 그런 부분을 전제하고 이제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우리가 예상을 했던 것보다는 이 온챗 락업을 꽤 많이 참여를 해주신 게 아닌가, 그래서 좀 놀라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물론 어떤 이유로, 어떤 비율로, 어떤 기간으로 온체인 락업을 진행을 했던 간에 뭐 그런 부분을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온체인 락업, 이것에 관심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공유를 해봐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해외 파이 챗방에서 메가모더에 어떤 대화들이 있었는지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대화 내용들이 파이 초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제 채널에 정말 많은 초보자분들이 댓글로 질문을 주고 있으신데요. 그런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파이오니어가 질문을 합니다. 이 파이의 이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메가모더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파이는 아마도 원의 둘레를 나타내는 수학적인 원주율에서 비롯된 비유적 의미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니콜라스에게 물어봤던 것을 기억하는데요. 그 이유는 수학에 대한 관심과 파이라는 숫자가 끝없이 이어진다는 점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또 한 유저는 파이 네트워크 채굴 속도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질문을 하였고, 여기에 대해서 메가모더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최대한 5명의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로 강력한 보안 서클을 완성하여 이 보안 서클 보상을 최대화할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기존 추천팀에게 정기적으로 채굴을 하도록 상기시켜 줄 수 있고, 또 세 번째로는 락업 설정을 하고 이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거나 현재 이 락업 약정이 낮다면 이를 늘릴 수 있다.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마이그레이션 가능한 잔액을 자발적으로 락업을 해서 채굴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파이 브라우저 디렉토리 앱들과 상호작용해서 앱 사용 보상을 증가시키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가능하다면 테스트넷에서 노드를 실행을 해서 노드 보상을 늘리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가족이나 친구를 추천 코드로 초대하여 팀에 참여시키고 보너스 보상을 증가시키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매일 파이 브라우저를 방문해서 유틸리티 앱과 채팅하거나 상호작용하길 바랍니다. 이러한 다양한 기여들은 개인의 채굴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우 중요할 수 있고, 현재 채굴 메커니즘은 보상 지급 공식에 따라 매월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유저는 내 KYC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몇 달째 대기 중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통과가 되었고 마이그레이션만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이 라이브니스 테스트도 완료했는데 여전히 마이그레이션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메가모더는 파이가 마이그레이션이 될 지정된 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중요한 업데이트로 인해서 몇 달 동안 여러 번 중단이 된 후 현재 마이그레이션 대기열이 매우 길어졌습니다. 당신은 마이그레이션을 기다리는 다른 사람들 뒤에 대기 중인 것 뿐입니다. 라고 답변이 있었고요. 또 다른 유저는 파이코인이 언제 시장에 상장이 되나요? 라는 질문에 메가모더는 그건 오픈 메인넷에서 거래소들이 결정하는 것이다. 즉 코어팀은 거래소 상장 자체에 그렇게 적극적인 플랜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 자, 이런 답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유저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저는 여러 날 동안 이 라이브니스 테스트에 접근할 수가 없고 제 파이코인의 남은 시간이 계속 카운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13일만 남았습니다. 관리자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몇 년 동안 채굴해온 파이코인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나이지리아 출신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전 메가 모더였죠. GOT임인데요. 현재는 일반 모드로 복귀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휴대폰을 깨끗하게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무료 휴대폰 청소 앱을 사용을 해보시길 바라겠고, 또한 휴대폰에서 이 백그라운드에 실행 중인 모든 것을 해제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정 휴대폰 모델에 따라 이 방법을 구글에서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 불필요한 파일들을 정리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파이 앱을 시작으로 앱들을 다시 동기화하고 파이 메뉴에서 파이 브라우저를 선택한 후에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답변이 있었고요. 또 다른 질문자는 제 KYC 서류가 3개월 이상 대기 중인데 다시 제출할 옵션이 없습니다. 라는 질문에 이 전 메가모더는요, 만약에 잘 신청을 했다면, 즉 에러 없이 신청을 했다면 약 10분 정도면 되었을 텐데 아마 제대로 신청을 하지 않아서 시간이 더 걸릴 것입니다. 확실히 타이머가 현재는 멈춰져 있을 것입니다. 이런 답변이 있었고요. 또 다른 질문자는 저는 모든 KYC 절차를 완료했지만 이 서명 확인,
즉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서명, 체크리스트 6번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이것만 완료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 메가모더는 24시간 후에 다시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질문자는 여러 번의 라이브니스 테스트를 받았고 절차도 완료했지만 여전히 임시 승인 상태에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에 전 메가모더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추가적인 라이브니스 테스트는 보안의 일환입니다. 더 많은 테스트를 받을 수 있으며 참고로 저는 현재까지 7번의 라이브니스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